자, 1번은 푼 사람은 그냥 쭉 들으면 됩니다. 그죠? 1번은 이거 그 그래프거든. 자른 그래프거든. 자른 그래프. 잘랐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왜 전에 이런 거 있죠? 요 P, 요런 점이 있다고 쳐봐. P, F 뭐가 있다라고 치냐면 P, FP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내가 얘를 fx 더하기 p에 빼기 f에 뭐라고 표현한다면 p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p, fp라는 점이 새로운 좌표 평면에 원점 0,0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점이 여기가 이렇게 살아남는 그래프가 돼요. 새로운 좌표 평면으로 왔을 때, gx로 왔을 때, 그치?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p, f 마이너스 p라고 할게. 그럼 평행 이동을 볼게. f의 x 빼기 p에 더하기 f 마이너스 p. 얘는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f의 마이너스 p만큼 플러스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이 0,0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하기 미안 빼기 그쵸? 빼기 f 마이너스 p만큼. 그러면 0,0으로 이동해. 그러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겠지. 잘라서 갖다 붙이면 그러면 얘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p하고 마이너스 p를 잘라서 버리고 그 우리 미술하듯이 잘라서 버리고 저 초록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만 결합시킨 그래프가 돼. 아니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x가 대입되는 걸 봐봐. p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내가 p를 그냥 편의상 숫자라고 잡아볼게. 빼기 f의 마이너스 1, 뭐 f의 x 더하기 1에 빼기 f1. 그냥 내가 p를 편의상 1로 잡은 거야. 다시 볼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얘가 x가 뭐보다 클 때? 얘가 x가 0보다 클 때죠? 그럼 내가 x는 만약 뭐라는 지점이 있다면 1이라는 지점이 있다면 내가 여기다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의 1.1이 돼. f의 1.1이 되고 그거를 얼마만큼 떨어뜨려요? 그러면 빼기 얼마? f1. 그러니까 요 지점을 x축으로 끌어내리되 오른쪽으로 계속 입력이 되는데 높이차가 입력이 돼. 어떻게 높이차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 0.1이 들어가면 1.1과 F1과의 높이차가 기록이 돼. 0.2가 들어가면 1.2와 F1과의 높이차가 기록이 돼. 그치? 그러면 얘를 한글로 얘기하면 x를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곳에서 F1과의 높이차를 새롭게 기록하는 그래프가 돼서 그럼 높이차가 1일 때는 높이차가 없지. 그게 x가 0일 때 새롭게 기록돼. gx. 그죠? 그런 다음에 높이차, 요 높이차, 그러니까 그대로 이식돼. 즉 1보다 오른쪽이 어떻게? 좌표로 이식돼. 만약에 어떤 표현이 없었다라면 빼기 f1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빼기 f1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식돼요? 그럼 이렇게 이식될 겁니다. 바꿔볼게. 빼기 1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x는 1이겠지? 뭐 1,3이라고 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리면 새로운 좌표 축에 내가 0부터 어떻게? 0,3부터 요 부분을 이식해.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치? 높이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평행한 요 평행 이동을 통해서 새롭게 gx를 만들었는데 이 빼기 f1, 빼기 f-1은 그냥 기준선 높이 조절을 하는 거고 x 더하기 1, x 빼기 1은 그죠? 어디서부터 그래프를 새롭게 x는 0으로 갖다 이식시킬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맞는 거야. 만약 저 뒤에 이게 다 없다고 쳐. 이게 다 없고 1,3이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2였다고 치면 어떻게? 이식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2니까 이렇게 이식되겠지. 예를 들면 0,2로 이식되겠죠. 가운데는 사라지고. 이해됐나요?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다시 봅시다.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G'X가 0이래.
그러면 G'X가 0이라는 게, G'0이 0이라는 게 결정적인 단서인데, 우리는 아까 봤듯이 그래프를 X는 P를 자르고, X는 마이너스 P를 잘라서 두 개를 갖다 붙일 건데, 갖다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G'0이 0이 됐다는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뾰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갖다 붙인 곳이 애초부터 어떤 곳이었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곳? 0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림을 갖다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P 양수였으니까 여기가 X는 P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겁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면 어떻게 갖다 붙여져? 오른쪽 P보다 같거나 큰 쪽이 이렇게 갖다 붙을 거고 마이너스 P보다 같거나 작은 쪽이 실제 높이랑 상관없이 높이 조정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0,0에 이렇게 갖다 붙을 겁니다. 높이 조정까지 다 해버린 거야.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럼 계산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0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래? 0부터 P까지. 그럼 이게 Gx거든? 그러면 이 Gx인데 이 Gx는 fx에서 왔으니까 구간을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고 즉 요 간격이 P야. 그러면 요 P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0부터 P까지 Gx를 적분하면 이때 P는 어디예요? 그러면 요 주황색 끊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이식이 돼. 그래서 Gx를 0부터 P까지 적분한 면적, 요 면적은 요 그래프의 여기의 면적이 돼. 그죠? 그러면 X축을 고정시켜버려. 실제 fx가 어디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f0x를 내가 뭐라고 잡아? x 더하기 2p에 x 빼기 뭐라고 잡고 x 빼기 p의 뭐로? 제곱으로 잡고 f0x를 이 상태에서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p부터 여기 p가 아니라 몇 p? 2p겠네. p부터 몇 p까지? 2p까지 x 더하기 2p에 x 빼기 p의 제곱을 해. 맞죠? 그러면 이걸 적분하는데 우리가 적분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넓이는 손바닥을 왼쪽에 놓든 오른쪽에 놓든 넓이가 달라지질 않아. 그럼 굳이 여기서 구할 필요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를 다 당겨.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씩 당기면 P부터 2P가 뭐로 바뀔 거냐면 0부터 P로 바뀔 거고요. 왼쪽으로 다 같이 밀어. 그러면 X 더하기 얼마? P. 얘도 왼쪽으로 다 같이 밀어. X 더하기 P가 들어가니까 X제곱이 얼마? dx. 그럼 얘가 20인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완벽하게 익혀야 됩니다. 평행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 원본 그래프지. 원본 그래프를 두고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야. 이식해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그래프를 인식할 때 잘라서 가운데를 버린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잘라서 버린다라기보다 그거는 결과물이고 해당 끊는 지점이지. 끊는 지점의 오른쪽, 왼쪽 그래프를 새롭게 이식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왜냐면 겹치는 경우도 있거든. 겹치는 경우도 있어. 지금은 이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주황색과 초록색이 떨어져 있는데 수식의 표현에 따라서는 주황색과 초록색이 겹쳐서 새롭게 이식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초록색이 어디서부터였다면 초록색이 여기서부터였다면 주황색은 어디서부터? 주황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얘를 새롭게 좌표 평면에 이식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식되기도 해. 겹쳐서. 그건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나중에 겹친 수식의 문제도 내가 수요일 날 넣어줄게. 한번 다뤄볼게. 그것만 다루게 되면은 이제 이 시리즈는 이렇게 조작하는 수식은 완전히 이해될 겁니다. 옆에 있는 저 함수값 빼는 건요. 저 함수값은 높이 조정이야. 그대로 이식시킬 건지 아니면 높이를 조정해서 새로운 좌표축에 이식시킬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치? 계산은 안 할 거니까 식 메모만 적어봐 주세요. 자, 2번. 이거 진짜 많이 본 표현이네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항상 뭐가 문제라고 했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문제예요. 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젠데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명확하게 가르쳐 뒀습니다. g의 얼마가? g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g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f0은 그냥 상수죠. 상수 곱하기 3x 더하기 1인데 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가면 0이 되잖아. 그러면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f 프라임 마이너스 3분의 1도 반드시 0이어야 돼. 왜냐면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지? 그 다음에 0에서 열차를 갈아탔거든? 그럼 0에서 열차를 갈아탔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냐면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gx분의 f 프라임 x랑 x가 0보다 어느 쪽으로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gx분의 f 프라임 x도 당연히 똑같아야지. 그치? 자,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다 찾아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f'0이 달라질 리는 없죠. f'x는 어차피 3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오른쪽에서 접근하든 f'0.1이든 f'-0.1이든 달라질 일이 없는데 분모는 달라지지. 왼쪽은 분모가 f0이고 아니네 f1이고 오른쪽은 분모가 f0이니까 분자가 똑같은데 같으려면 뭐밖에 없다? f1과 f0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f'x가 0이 되는 건 극한값이 0이 되는 건 막아놨거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가야 돼요. 그 하나가 뭔데요? 그러면 이게 전에 3차 함수가 가진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면 3차 함수는 반드시 한 번은 0이 돼야 돼.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3차 함수가 0보다 큰 쪽에서 즉 0이 안 나오면 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어차피 0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F1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이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서 fx 더하기 1인데 우리가 x가 0보다 큰 쪽 대입하니까 얘는 1.1부터 쭉 커지는 거 아니야. f의 1.1, f의 1.2 쭉 오른쪽으로 대입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돼요? 분모는 0이 아니게 되지 일단. 아니 그치 분모는. 그치? gx는 0이 될 일은 없잖아 이제. 피해갔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죠?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극한값이요. 왜냐하면 분자는 누가 담당하는데? 분자는 f'x가 담당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오른쪽에서 뭐가 생겨버려? 그럼 안 돼. 맞지? 자, 해당하는 그림을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는 뭐냐면 F0과 F1은 높이가 똑같고 F' 마이너스 3분의 1은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뭐를 가지고 있고 극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x가 0이 되는 순간 gx가 0이 되는 순간을 커버를 해야 돼. gx가 0이 되는 순간 3차 함수가 0이 되는 순간 분자도 반드시 0이 돼서 그걸 막아야 돼. 자, 그런 그림의 개형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 그림을 내가 안 되게 잡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몇 분의 1이라고 치면 3분의 1이라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몇 분의 1? 3분의 1이겠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3분의 얘가 마이너스 아니야. gx는 이미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그치? 이게 fx죠. 그죠? 지금 fx를 내가 만약 어떻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1이 어디 있다라고 치면 1이 여기 있으면 또 되나? 1이 여기 있으면 왜 안 되죠? 그러면 1이 여기 있으면 F0과 F1이 높이가 똑같으려면 이거는 가능은 하네. 요렇게는 가능은 하네. 이렇게는. 그죠? F0과 F1이 어떻게? 높이가 똑같다. 근데 그러면 이 순간이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 F0이 양수죠?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 그러면 얘 직선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클 때 얘 양수잖아.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분자가 양수가 되는 순간이 0이 되는 순간이 또 나오죠. 그러면 안 돼. 극한값은 0이 될 수가 없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gx가 직선이든 gx가 직선은 어떤 모양인데요? 그러면 만약 저렇게 잡아버리면 직선은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후에서 걔가 증가든 감소든 아무 상관이 없어. 어쨌든 직선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만 0이 돼. 그죠? 근데 직선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만 0이 되는데 직선이 밑에 있는 동안 왜? f0분의 3x 더하기 1인데 얘가 0이 아닌 순간에 분자 f'x가 뭐가 되는 순간이 나와? 0이 되는 순간이 나오죠. 1을 여기서부터 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 돼. 그치? 자, 그림만 잡아보세요. 대략적으로 잡아보세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내가 된다 안 된다를 알려줄게. OX를 해줄게요. 이래서 된다, 이래서 안 된다. 네. 된 사람은 넘어가세요. 알아서 좀. 그림을 그려봐. 그림을 그려야 내가 OX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그리면 그죠? 1 이후에는 1보다 클 때는 요게 좌우되겠지. 얘가 분모로 갈 거야. 그치? 근데 1 이전에는 그러면 얘가 아니라 누가 좌우돼요? 얘가 좌우되죠. 근데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가니까 저 그림에서 보듯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위로 뚫고 가든 내려가든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외하지 않고는 다 극한값이,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이 존재하지. 근데 그때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이후에서 f'x 분자는 f'x로 고정이잖아. f'x가 0이 되는 순간이 나와버리지.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는 0이 되는 순간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안 되겠지. 지금 이 그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쪽에
큰 쪽에서 분모는 0이 아니야. 근데 분자가 뭐가 되는 순간이 나와? 0이 되는 순간이 나와. 그럼 그걸 막아야 돼. 그걸 누가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도 0이 돼야 돼요. 이 그래프 3차 함수도 0이 돼야지. 그럼 x축이 여기 있어서는 막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거 하나 그냥 버려지는 셈이야. 왜 버려지냐면 여기는 0이 되는 애가 존재하니까 뭐를 막을 수 있는 애야? f'x가 0이 되는 애를 막을 수 있는 애인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쪽에 근이 존재해버리면 존재해도 쓰이지를 않아. 왜냐면 3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어떤 쪽만 쓰니까? 큰 쪽만 쓰니까.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근이 버려지는 셈이야. 쉽게 말해서. 못 쓰이고. 그러면 결국 근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근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돼. 오른쪽으로. 그러면 근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몇 분의 1이죠? 3분의 1이지. 그죠? 그러면 0은 어딘가 있겠지. 0하고 1이랑 똑같은 그게 있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즉 분자가 뭐가 돼? 분자가 0이 되지. 근데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0이 되는 건 누가 막아? 얘가 막지. 분모가. 그치? 왜냐면 분모가 누구를 경계선으로 해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색깔을 칠해 놓을게. 0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분모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누가 분모야? 얘가 분모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러면 위에다 만약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상관없어. 0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 0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 증가든 감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0이 아닌 거야. 그치? 근데 그러면 f'x가 0이 될 때는 얘가 막아주고요. 얘가 이렇게 막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얘가 막아주고 오른쪽에서는 누가 0이 되는 건? 어디에서 0이 되죠? 0하고 어딘가에 0이 되는 애가 있겠지.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아줘야 돼? 그러면 요 지점을 내가 f' 뭐라고 한다면 알파가 0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누가 막아? fx 더하기 1이 막으니까 f에 누가 막으면 돼? 알파 더하기 1은 0이 막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이 존재한다 시리즈 문제는 진짜로 철저하게 0 되는 것만 철저하게 따지면 돼. 0 되는 것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분자가 0이 되는 경우 이런 애들을 서로 어떻게 해서 견제를 해서 도울 거는 도와야 돼. 그죠? 0이 되는 인수 찾기 문제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릴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어떻게? 이렇게 된 그림에 어떻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뭔진 모르지만 어떻게? 0하고 누가? 1은 똑같고 여기가 알파 더하기 1.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팅해요? 그러면 식은 그냥 이걸로 세팅할게요. y는 k로 세팅할게. 왜? 0, 1, 베타라고 잡아. 그러면 fx 빼기 얼마는? k는 최고차의 개수가 5였으니까 5에 얼마? x 빼기 베타에 x에 x 빼기 1. 그럼 모르는 문자 베타랑 k 몇 개예요? 2개죠? 그렇지? 알파까지 몇 개? 3개. 집어넣을게. f'-3분의 1이 얼마고? 0이고 f'-알파도 얼마고? 0이고 f의 얼마? 알파 플러스 1도 얼마고? 0이고 식 3개 노가다 하면 됩니다. 0이랑 알파랑 마이너스 3분의 1로 적분해서 노가다 해도 되고요. 식은 뭐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미적이랑 대수가 차이가 있는데 대수는 많이 하면 잘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면. 근데 미적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계선을 돌파해야 돼. 장단점이 있어요. 미적을 5년 한다고 잘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되죠? 대수는 5년 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대수는 5년 하면 잘하게 돼 있어. 많이 하면 잘해. 근데 미적은 결국은 어느 순간은 자기가 딱 생각을 해내서 어떤 경계선을 딱 넘어가야 돼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미적이 제일 편해. 정말로. 모든 과목 중에서. 문제 풀 때 경계선, 편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수는 부담스럽거든.
항상 풀 때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대수 문제는 뭐 아무리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미적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가 어떤 경계선을 돌파하면 천천히 생각하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답이 나오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야. 대수랑은 조금 달라.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경계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게 있어. 그냥 그 언저리에서 맴돌아. 그래서 경계선을 돌파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데요? 진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딱 돌파하고 나면 그때는 완전 캐시카우예요. 캐시카우. 그죠? 안전빵 과목. 공부를 딱히 안 해도 한 달에 한 문제만 풀어도 감각이 유지되는. 무슨 말인지 되죠? 대수는 한 달에 한 문제 풀면 감각은 유지되기는커녕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1년 학교 보내고 시간 보내고 나면 대수가 잘 기억이 안 나. 다시 해야 돼. 다시 풀어야 돼. 진짜로. 다시 풀어서 이 구축하는 데 시간이 있는데 미적은 3, 4일 빠르면 3, 4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다시 금방 딱 회복이 돼. 정말로. 그래서 얘가 진짜 좋아. 경계선만 돌파하면. 그치?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유도를 해주고 했지만 이 순간 요 순간부터 이제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 반복이야. 그림 그리는 거 반복, 뭐 판단하는 거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올 거는 다 나왔어. 그냥 쓰이지 않은 기법은 거의 없어. 진짜 쓰이지 않은 기법은 새롭게 문제가 또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죠? 시중에 나온 기법은 다 쓰였거든. 그럼 이제는 양치기를 하면 돼. 양치기의 시점. 아니면 푼 거 또 풀어도 돼. 그죠? 미적은 푼 거 또 풀어도 새 문제 또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원리는 똑같은데 모양은 다른 문항은 진짜 수천 문제가 쌓여 있어. 그치? 근데 어느 순간은 그게 다 똑같아져. 진짜로. 자, 3번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내 기억에 하면. 이거 정적분의 정의대로 적을 겁니다. 정적분의 정의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거든. fx1 빼기 얼마? fk. 그 다음에 라지 fx2 빼기 fk. 얘가 뭐보다 같거나 크다?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임의의 x1, x2. 그 어떤 x1, x2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대. 그죠?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K라는 지점의 함수값보다 무조건 다 크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FK는 뭐냐면 최소지, 최소. 그지? X1, 어떤 X1, X2를 집어넣더라도 FK보다 다 큰 거야. 반대도 가능해. 어떤 X1, X2를 집어넣더라도 FK보다 다 작은 거야. 왜냐면 두 개 곱해서 0보다 같거나 크니까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그러면 해석을 하면 결국 X는 K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어떤 거? 그 4차 함수겠지? 4차 함수도 아니네. 만들어진 함수네. 그 만들어진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어야 돼. 근데 그런 높이가 나오게 하는 K가 몇 개가 있다? 극대 또는 극소가 나오게 하는 K가 2개가 있다. 그럼 오른쪽은 일단 무시해. 모르잖아. 근데 우리 왼쪽은 도함수를 확실하게 알고 있죠? 왜냐면 이 라지 fx 미분하면 어차피 스몰 fx인데 스몰 fx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근을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아래로 블록으로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라지 fx 모양의 일부분이라도 절반 부분이라도 뭐 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걔가 동일한 극대 또는 동일한 극소값을 갖도록 그래프를 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얘 왼쪽만 바꿀게. 그럼 왼쪽만 바꾸면 뭐 생겨요? 극대 찍고 극소 찍네? 맞죠? 그럼 오른쪽을 봐. 오른쪽이 만약 뭐라면 양수라면 계속 증가할 거고 그럼 안 돼. 극대나 극소가 몇 개가 나와야 되니까 2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감소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뭐를 찍을 건데? 극대를 찍을 건데 그 극대 값이 어때야 돼? 동일한 그거여야 돼. 그래서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2야. K가 2개 있는 거지. 내가 X는 K1이나 K2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어떤 x1, x2 임의의 값, 함수값보다 무조건 같거나 큰 셈이지. 그럼 이제 해결은 뭘로 하면 되죠? 해결은? 그러면 높이차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함수의 높이차를 해결하잖아. 높이차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변위가 없다라는 얘기고, 변위가 0이라는 얘기는 적분값이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이 적분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냥 나머지 계산하면 돼. 적분값이 0이면 돼. 적분값. 쉽게 말해서 이 노란색 두 개의 부분의 면적이 서로 뭐 하면 돼? 같으면 돼. 그러면 동일한 극대값을 찍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그죠? 정적분의 정의로 표현하는 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적분을 우리 보면 알겠지만 계속 지금 적분 관련 문제 풀고 있는데 적분하는 문제가 몇 개 없어. 정적분의 정의로 표현해서 극대극소 판단하든지 아니면 절반 이상은 다 미분해서 도함수 삼아서 그치? 원함수를 그려서 판단하든지 거의 대부분 그 용도로 씁니다. 자, 4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4번. 근데 어렵지만 시나리오는 짤 수 있어.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시나리오는 짜줘야 돼. 그렇죠? 시나리오는. 자, 여원아 시나리오만 말해봐 주세요. 4번. 어떤 시나리오로 예상되죠? 예상되는 시나리오만. 그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fx가 0이 되는 순간을 무조건 찾아야 돼. 그러면 거기서 중근을 가질 거야. 그러면 그 중근을 가지는 순간 4차가 몇 차로 줄어? 2차로 줄지. 그럼 박스 바깥에 최소값 있잖아. 그러면 4차가 2차로 줄니까 남은 2차는 무슨 근이나 무슨 근을 가지는 걸로? 중근이나 허근 가지는 걸로. 그러면 보통 4차가 2차로 줄 때 미지수가 줄어드는 게 필요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전형적인 구조. 인수를 잡아서 걔 무조건 중근 가져야 되고, 식이 아마 하나, 뭐 F3은 0, F1은 0, 관계식 하나가 나와서 문자 두 개를 몇 개로 줄여줄 거고, 하나로 줄여줄 거고, 판별식 적용하면 범위가 나올 거고. 맞죠? 그럼 인수부터 잡읍시다. 그럼 인수를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차함수로 잡으세요. 차함수. 빼기 함수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x 4제곱을 넘겨. x 4제곱을 넘겨서 그 다음에 얘 x는 1에서 접선인데 내가 잠시 gx라고 합시다. gx. 그러면 잘 봐. fx 곱하기 gx. 이 gx의 정체가 뭔데요? x는 1에서의 접선이지. fx의 x는 1에서의 접선입니다. 거기서 빼기 뭐를 했더니 x 4제곱을 했더니 내가 얘를 hx라고 할게.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뭐하다? 크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미적은 말했죠? 새로운 기법은 없다. 그냥 푸는 거 또 맨날 했던 논리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성호야, 이거 몇 차죠? fx? 그러면 3차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3차가 가진 내재적인 한계가 뭔데? 그걸 외워야 돼.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0이 되는 거야. 그죠? 내 수업에서 문제를 외울 필요 없어. 이 문제를 다시 풀 일이 극히 드물어. 너희가 앞으로 수험생활을 하면서 나 이거 봤던 거다. 답도 외우고 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나오겠어? 안 나와. 그러면은 그건 뭔가 이상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내가 풀었는데, 나 이거 답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나 그러면 실력이 늘었나 봐가 아니야. 뭔가 이상한 걸 풀고 있는 거야, 내가. 그죠? 네. 새로운 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 당연히. 그래서 수능 기출이 아닌 이상은, 그지? 그러면 어떤 상황을 외워야 되는데, 3차는 fx가 0이 돼. 우리 아까 뭘 잡아낸다고 했는데? 인수정리. 인수정리라는 거는 hx가 뭐가 되는 상황인데? 0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fx가 뭔지 모르지만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3차니까 무조건 존재해. 자,
그 순간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x는 알파 대입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봐봐. 논리의 시나리오는 차 함수고, 이거 인수, 아까 시나리오, 큰 시나리오를 다 짜뒀죠? 인수 잡아내야 되고, 관계식 하나 잡아내야 되고, 판별식 써야 되고. 근데 식을 정리해 봤더니 3차 함수 fx니까 분명히 0이 되는 순간이 무조건 존재해. 그럼 어떤 식이 나오지? 그렇지. 알파가 뭐죠?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hx는 뭐를 근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제곱 뽑아냈네. 그러면 제곱 날려도 돼. 그럼 그 말은, 그러면 다시, 그러면 fx가 x를 하나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 3차, 나머지는 x제곱 더하기 뭐라고 적을 수 있으면? 그러면 얘도 뭐를 갖고 있어야 돼? 그치. 얘도 x를 하나 갖고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fx가 2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개 있으면 안 돼. fx가 2개 있으면 fx는 필연적으로 근을 하나 뭐 하게 돼? 또 더 가지게 돼. 그죠? 그러면 gx도,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gx도 뭐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x. 그럼 gx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 그럼 gx가 뭔데요? 그러면 f'1에 x 빼기 1에 더하기 f1인데 얘도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x. 그러면 관계식 하나가 나오네? 그 관계식이 뭐가 나오죠, 그러면? 얘 상수항 없어야 되잖아. f1이 뭐가 나와? 그치? 사라져야지, 얘. 맞죠? 그럼 얘가 관계식이네. 그리고, 그러면 얘한테 x 하나 있고, 얘한테 x 하나 있으니까, x 2개 뽑아내서 여기 2개로 날리면 몇 차만 남고, 이 다음에는 2차식만 남고, 그 2차식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니까, 걔는 판별식이 뭐여야 되고,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쵸? 논리 한 10번은 했을걸? 이 논리를. 근데 문제는 항상 새롭게 다 언제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미적, 그게. 특징이. 그래서 빨간 코멘트를 외워. 상황을 외워야 돼. 아니면 겨울에 싹 다시 풀어도 돼. 진짜로. 다시 풀어도 돼. 기억 안 나지? 안 나. 여러분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안 나. 나도 똑같은 문제를, 3번 이상 풀기 전에는, 3번 정도 풀면 눈에 익더라. 3번 이상 풀기 전에는 내가 풀었는데도 내가 이런 걸 풀었나 해. 진짜. 고3 애들 가르치다 보면. 그죠? 작년에 풀고 지나친 문제 다시 보면, 내가 이런 걸 풀었어? 막 이런 느낌이 나. 그래서 상황 논리를 익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해결한다. 이거를 계속 그냥 그 상황을 외워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계속해. 그러면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진짜 영어 단어 100개도 안 돼. 영어 단어가 훨씬 더 어려워. 영어는 2만 개, 2천 개 다 다르잖아. 외워야 되잖아. 수학은 아니야. 한 100개까지 되려나? 100개는 되려나? 100개 안 될 것 같은데? 한 50개? 진짜 많아도 100개. 그 정도의 행동 원칙만 외우면 돼. 자, 어디까지 가냐면 정리 정도까지만 가주세요. 판별식 정도까지, 개인 계산 빠른 사람은 판별식까지 가서 판별식에서 루트 5 나오는 거 확인만 해도 됩니다. 왜? 답이 다 루트 5 시리즈니까 판별식 적용하면 루트 5가 나와야겠지? 그것만 확인해도 오케이. 일단 문자를 줄이는 과정까지만. 그래서 A가 특정이 됩니다. A 값이 특정이 돼.
요거 풀면 A 혹시 얼마 나오죠? F1과 F'1이 똑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2 나오면 맞아요. A가 마이너스 2. 그냥 노가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 x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가 뭐였으니까? fx였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랑 이거 미분해서 3 더하기 2a 더하기 b랑 어떻게 되면 돼? 똑같으면 되죠.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럼 a 마이너스 2를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판별식 쓰면 그 다음은 답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할 수는 있는데 큰 차이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정리되는 식까지만 봐줄게. x에 얼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일 거고요. gx는 상수항 다 날라가니까 f'1에 얼마일 거고 x일 거고 얘 빼기 x 4제곱이 얼마?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근데 우리 a 값도 알잖아. a 값도 아니까 a 값도 그냥 이제 몇 x로? 마이너스 2x로. 그런 다음에 x 날려. 똑같이 두 개. x 날리고 여기 x 지우고 여기 두 개 지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나와? f'1이라고 할게. f'1 빼기 1에 얼마? x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2 f'1의 x에 더하기 얼마? b의 f' 얼마?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그치? 그럼 f'1을 잠시 뭐 k라고 놓든 m이라고 놓든 아무렇게나 어차피 a, b긴 한데 그치? 그러면 그냥 여기서 판별식 이제 뭐 쓰면 그만이야?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 하면 그만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차함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인수 잡고 그러면 두 개까지만 줄이고 문자 하나 잡아내면 관계식 하나 잡아내면 판별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네 라고 머리를 쓰면 됩니다. 자, 5번은 뭘 봐야 되냐면 그걸 봐야 돼. 최소값이 달라지는 현상을 봐야 돼. 최소값이 달라지는 현상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gx는 아마 3차일 거거든. 3차 함수가 4에서 극소를 가졌는데 절대값을 씌웠더니 뭐가 돼요? 절대값을 씌웠더니 뭐가 돼? 3에서 최소값을 갔는데 최소값이 변경이 됐어. 최소값이. 그치? 원래 4에서 극소였는데 그러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합시다. G0은 0이고 GX가 0에서는 뭐가 됐어요? 0이 됐지. 그치? 0에서 0이 됐고 극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x는 어디에서? 4에서. 여기는 요게 x가 4인 건 확실해. 그럼 0,0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내가 전에 구간 잡는 것도 했어. 어떤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몇 개 구간으로 잡으라고 했죠? 증가, 감소, 증가 하나씩 해보면 돼.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돼?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야죠? 3에서 최소값을 가져야지. 그치? 만약 다시 요게 x는 4인데 다양한 그래프를 잡아봐.
0,0이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0이니까 1, 그러면 최소값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지. 자, 3의 위치가 어디일지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식으로 표현합시다. 그치, 고기가 3이어야 되지. 그럼 0은 어디여야 돼요? 아까 0,0이었으니까. 그치, 거기여야 되지. 그럼 요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아까 몇 번 프린트? 2번에서 식 잡는 거랑 똑같아요. 2번에서 식 어떻게 잡았었죠? 아까 0하고 1 쉽게 말해서 0하고 3이랑 높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그냥 바로 잡아버려. 어떻게 잡죠? 식만 세워볼게. 0하고 3이랑 높이 똑같고 2차 함수 1인 2차 함수를 적분하는 함수니까 3분의 1에 x에 x 빼기 3에 나머지는 하나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f'4는 뭐여야 돼? 그럼 끝났네. 그럼 그 다음 노가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 노가다야. 이렇게 잡아도 되고 적분으로 올라가도 돼. 적분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4하고 베타에서 접선 기울기 0이 된다라고 해서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적분해서 0,0, 3,0 지난다 해도 돼. 그거는 그냥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지? 자, 넘겨볼게요. 자, 6번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6번은 진짜 혼자 해보세요. 적분이어서 6번은 근데 왜 넣었어요? 그러면 6번은 저쪽 우리 7번 하기 위한 그냥 워밍업으로 넣어둔 겁니다. 워밍업으로 7번 하기 위한 거. 자, 6번을 풀지는 말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보세요. 그러면 6번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고등과정에서는 적분을 계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6번의 상황이 적분의 출제 목적이야. 6번 프린트의 상황이. 그럼 6번 프린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상황을 봐봐. 그러면 6번이랑 7번이랑 아까 3번이었지? 3번까지 똑같은 상황이 3번이 반복됩니다. 혹시 6번을 푼 사람이 있으면 풀어봐봐. 적분은 그것만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오늘 3번에서도 나왔고 6번에서도 나오고 7번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문제를 보고 시나리오가 딱 예상되면 그쪽으로 머리를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처음부터 진짜 하나하나 다 발굴하는 개념이 아니야. 아웃라인이 보여. 아웃라인이. 그쵸, 잘 그렸죠, 6번. 그래서 여기가 1, 얼마고 1,7이겠지? 그쵸? 1,7. 그는 몰라. 근데 4보다는 큰 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4 집어넣어 보면 값이 음수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더하기 얼마? 6, 14니까 4, 얼마? 마이너스 2니까 K는 4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넓이를 A라고 한대. 그럼 여기 2분의 1 A 할게. 2분의 1 A랑 봐봐. A랑 2B랑 똑같대. 그러면 2분의 1 A랑 누가 똑같아? B가 똑같죠. 여기가 똑같지. 그러면 결국 우리 어떻게 풀죠?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게 0이지? 이것만 나와. 이것만 나옵니다. 3번도 아까 이거였잖아. 높이 똑같으려면 적분값이 0이어야 됐잖아. 맞죠? 이거 안 풀 겁니다. 그죠? 0부터 K까지 적분하면 0이야. 자, 7번도 그러면은 적분 문제거든? 7번 진짜 재밌는 문제입니다. 재밌고 좋은 적분 문제인데, 7번도 어떤 순간이 나오겠어? 적분해서 0 되는 순간. 그죠? 그럼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적분해서 0이 안 되는 순간이면요. 그런 계산을 굳이 시킬 이유가 없어. 맨 처음에 여러분 연습할 때 뭐 센 B에서 계산 연습, 센 A나 B에서 계산 연습 시키려고 한두 번 시킬 수는 있어도 그 계산을 굳이 시킬 그 학습의 목표가 없다라는 얘기야. 특정한 순간을 잡는 거야. 적분값이 0이 되는 순간. 그죠? 결국 여기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뭐가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그러면 7번도 우리 안 풀었지만 면적과 면적이 같아지는 순간을 집중 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7번으로 가볼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0부터 x까지 절대값 ft의 dt. 그죠? 얘 양수잖아. 그죠? 양수잖아, 양수. 왜냐면 적분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적분값이 음수가 됐든 다 뭘로 만들어? 플러스로 만들지? 그러면 얘도 양수인 걸 적분하면 항상 양수인데 왜 0이 돼요? 라고 할 수 있거든? 여기에 함정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양수 쪽에 있는 함수를 봐. 0이 0인데 내가 앞으로 적분을 하지 않고 뒤로 적분을 하면 뭐가 돼? 음수가 되지. 얘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근데 보세요. 자, gx가 0이 되는데 그러면 봐봐. 절대값을 씌우든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든 로스가 없으려면, 차이가 없으려면 온전한 양수거나 온전한 음수여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가 0인데 0일 때는 양수였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었, 마이너스 3이었다고 쳐봅시다. 자, 왼쪽을 봐봐. 왼쪽은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하면 이거 음수거든? 마이너스가 되지? 얘는 뭐가 되죠? 얘는 플러스가 되지? 얘는 얼마가 돼, 다시?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내가 넓이도 그냥 편의상 세팅할게.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하면 적분값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쵸? 근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여기까지 적분하면 적분값이 얼마가 되죠? 아니지, 미안. 왜 이게 마이너스 3이지? 왜? 여기서 여기 적분한 거.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가 얼마가 돼? 3이 되지. 그럼 왼쪽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를 다 어떻게 해버려? 다 위로 뭐 해버리죠?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지. 요 절대값 ft는. 그럼 적분하면 얘는 얼마고? 마이너스 3. 얘 적분하면 플러스 1이던 게 다시 얼마?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 이쪽 적분은. 그러면 이게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원래 음수 쪽에 있는 적분을 올리는 거거든. 근데 내버려 두면, 절대값을 씌워두지 않으면 이 x축을 교차하면 플러스 적분, 마이너스 적분을 오른쪽은 합산을 한 다음에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가 뭐가 되려면, 더해서 뭐가 되려면, 0이 되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냐면 온전하게 양수거나 온전하게 음수가 그대로 다 보존이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계산이 달라지면 안 돼. 근데 그 상태에서 대신 왼쪽은 어떤 애여야 돼? 오른쪽은 무조건 양수니까 왼쪽은 어떤 애여야 해? 뒤로 가는 적분이어야 돼. 그래야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구간이. 근데 여기서 알려줬어. 가에서. 마이너스 7하고 어디 사이이다? 0 사이이다. 그러면 전에 말했듯이 마이너스 7은 우리 뭘 중점적으로 보면 되죠? 부등식을 보지 마, 처음에는. 부등식을 보지 말고 마이너스 7을 뭐로 봐? 경계선으로 봐. 그럼 이 적분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일 때 영향을 줘? X축을 뭐 하는 상황일 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일 때 영향을 주지. 그럼 마이너스 7을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살펴봐. 왜?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 거기서 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변화가 발생하니까 더 이상 조건이 적용하지 않게 된 거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필요한데? X축, Y축이 넘나드는 상황이 필요해. 그러면 조건이 깨져. 왜냐면 방금처럼 빨간색 적분과 노란색 적분이 달라지는 건 중간에 뭐가 끼어 있을 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과 음수, 양수가 섞여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 온전히 다 음수 쪽에 다 있거나 온전히 다 양수 쪽에 있으면 괜찮아.
그지? 예를 들어서 다 음수 쪽에 있다고 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 뒤로 접근하면 당연히 음수 나오죠? 그지? 왜? 음수 나오는데 전체의 절대값 씌우니까 양수로 갈 거고, 얘를 절대값 씌워서 접근하면 뒤로 가면 양수 접근이지만 뒤로 접근하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두 개 더하면 0이 될 수 있지. 즉, 이 두 접근의 관계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뭐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당 영역 내에서 뭐가 변화가 없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가 없어야 돼. 오케이? 자, 다시 잡아보세요. 범위를 다시 잡아보세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풀었었어. 0-7. 솔직히 말하면. 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겠죠? 근데 처음 잡았을 때는. 그래서 실제 적분을 해봐. 절대값을 씌워서 뒤로 적분을 해보고, 적분을 해서 전체의 오른쪽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 상황을 살펴봐봐. 그치.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절대값을 씌우는 효과? 근데 그러면 0부터 7이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안 돼. 딱 해당하는 범위가 0하고 마이너스 7만 해당하는 범위였거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여기도 양수잖아. 그러면 0부터 7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해도 똑같은 논리 아니야? 그지? 0부터 7, 마이너스 7이 딱 제한될 이유가 사라지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7 아니라 더 가도 되지? 그래서 사라집니다. 일단 2차 함수를 그려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려서 마이너스 7과 0을 잡고 그 범위에서만 저 적분식이 만족하도록 조정을 해야 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내가 이래서 된다 안 된다를 지나가면서 말을 해줄게. 그럼 그 말을 듣고 다시 조정하면 돼. 아무 데나 잡아봐. 어디를 0으로 잡고 어디를 마이너스 7로 잡을 겁니까? 아무 데나 잡아. 상관없어요. 그래야 내가 시행착오를, 네. 마이너스 7과 0을 그냥 아무 데나 잡아. 오케이. 그 다음에.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요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볼게. 여기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음수지. 왜냐면 얘 실제로 위로 볼록일 거니까 음수 적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온전하게 양수가 나오지? 근데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저렇게 x축을 교차하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어?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 안 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은 0하고 마이너스 7 사이에서는 뭐가 되면 안 돼? 그래프가 2차 함수가 뭐를 통과하면 안 돼? x축을 통과하면 안 돼. 0하고 마이너스 7 사이에서는 2차 함수가 x축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말한 현상이 발생해. 이러면 아까 말한 현상이 발생하겠네. 0부터 마이너스 7 사이에서 2차 함수 0부터 마이너스 7 사이에서 x축을 통과하면 노란색 적분과 빨간색 적분이 같지 않은 현상이 발생해. 그러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봅시다. 0부터 요 이제 맞는지 봐봐. 적분값이 같은지 다른지. 그러면 여기까지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치? 근데 그러면 더 가도 되잖아. 더 가도 되면 범위가 마이너스 7이 제한이 안 걸렸겠지? 어디를 잡았죠? 어디가? 그러면 0하고 마이너스 7 사이에서 교차해. 그러면은 적분값이 깨져. 이렇게 잡으면 0하고 마이너스 7까지 가는 중간에 달라지잖아. 그러면 저 현상이 발생해. 그러니까 0부터 마이너스 7까지 가는 그 중간에 뭐가 없어야 돼? 부호가 바뀌는 일이 없어야 돼. 부호가 바뀌는 일이 있으면 노란색 적분 계산할 때랑 빨간색 적분 계산할 때 다르게 계산이 돼서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부터 마이너스 7까지는 fx의 부호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지? 왜냐면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 못하게 되거든. 그치? 그러면 아까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또 뭐가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그치. 얘는 이제 요 지점보다 어느 쪽에만 있으면 돼? 안쪽에만 있어도 돼.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잡아볼게. 아까 말했듯이 0하고 마이너스 7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은 맞는데 시작 지점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시작 지점은 요 지점보다 0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0은 요 지점보다 안쪽에 있으면 돼. 같아도 되고 같거나 작은 쪽에 있기만 하면 돼. 맞죠? 그러면 사실 0은 어디만 있어도 0이 여기만 있어도 무슨 조건을 만족해? 가조건? 그러니까 박스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 박스 위에 있는 조건이 가조건을 만족해. 0이 여기 있어도. 근데 문제는 이제 무슨 조건도 만족을 해야 돼요? 나조건도 만족을 해야겠지. 자, 나조건도 가봅시다. 나조건은 양수 P에 대해서 gx가 얼마였죠? 적분값이? 80, 이제 오른쪽으로 적분하겠네. 그죠? 오른쪽으로 적분한 값이 얼마였는데? 81이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 어떻게? 4p부터 7p까지는 적분값의 변화가 없어. 4p부터 7p까지는 요 빨간 적분과 노란색 적분을 더해도 적분값의 변화가 없어. 4p부터 7p까지는. 그리고 0부터 p까지는 적분했을 때 뭐가 나온다? 적분값이 81이 나온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다 뭐죠? 다 양수거든? 근데 봐봐. 내가 이번에 이제 0을 6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내가 p까지 적분하든 어디까지 적분하든 4p까지 적분하면 적분할수록 적분값은 계속 뭐가 되죠?
증가하지, 이제는. 왜냐하면 얘 빨간색 적분도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고, 얘도 노란색 적분도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적분 구간이 0 이후로 함수가 계속 양수라고 하면 적분 구간이 늘어날수록 원래 양수니까 적분에도 양수고, 적분에서 절대값 씌워도 양수니까 적분은 계속 늘어나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냐면,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7이 경계선이고 0이 안쪽에 있겠다. 그러면 0이 안쪽에 있는 걸 보는 순간 뭐부터 따지란 얘기야? 이 적분이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특수한 순간이고 그 주변에서의 현상을 살펴. 찍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저거를 그냥 답으로 생각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 주변 현상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얘기야. 물론 이제 조건을 정확하게 맞춰야지, 이제. 그지? 발생하는 현상을. 자, 적분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적분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적분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적분값이. 저 경계선을 4P라고 해볼게. 그래서 내가 두 번의 적분을 해볼게. 노란색 적분과 무슨 적분? 빨간색 적분. 그지? 자, 빨간색 적분부터 할게. 어디를 4P라고 잡고, 여기를 몇 P로 잡고, 4P. 그럼 여기까지는 적분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리고 노란 적분이나 빨간 적분이나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치? 자, 구간이 조금 4P 더하기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빨간색 적분과 노란색 적분이 달라지기 시작해. 빨간색 적분부터 해볼게. 그럼 빨간색 적분은 여기가 넓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빨간색 적분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가 돼. 왜? 다 뒤집어 위로 올려서 양수처럼 적분하니까. 맞죠? 그럼 노란색 적분은 뭐가 되죠? 노란색 적분은 일단 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할 때는 얘는 뭐니까? 마이너스 A고 얘가 뭐가 되고? B가 되고 여기에 뭐를 씌워? 절대값을 씌우지. 근데 그러면 얘를 내가 살짝 4P 더하기 0.1만큼 늘렸다고 생각해봐. A가 커, B가 커? 넓이가. A가 크죠? 그러면 얘는 뭐로 나오죠? 그치? 그러면 뭐가 되지? 우리가 원하던 현상이 나오네.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돼? 2A가 되네. 그쵸? 그럼 내가 얘를 조금 더 늘리면 더 늘려도 똑같은 현상이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적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이 순간은 어떤 순간? 그럼 아까 7P까지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순간. 자, 이 7P일 때 요 면적이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만 나와.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미적 1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던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돼. 그게 가장 큰 깨달음이야. 진짜로. 우리는 하던 것만 한다. 알고 보면. 내가 이런 문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장 큰 각성입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30%가 쉬워져.
그래서 미적이 좋은 겁니다. 대수나 기하는 기교적인 게 안 보이면 진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기교적인 그 어떤 조작이나 테크닉이 보이지 않으면 안 풀려. 정말로. 네. 하지만 미적은 시간이 걸려도 내가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천천히 해결해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미적 공부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가서 미적을 안 하는 게 목표인 거야. 결론은. 고등학교 가서 미적에 쓸 시간을 다른 걸로 돌려야지. 과학으로 돌리든 내신 다른 과목으로 돌리든, 그쵸? 미적할 시간에 네, 다른 쪽으로 돌려서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은 별거 없어. 네, 한 달 전부터 공부한 애보다 5분 전에 본 애가 더 정확합니다. 진짜야. 벼락치기가 짱이야, 내신은. 아무리 머리 좋은 것도 5분 전에 본 거 최근에 본 애를 못 이겨. 네. 한 달 전부터 봐도 효과도 없고, 암기 과목은. 그죠? 기하의 공간도형이랑 미적이랑은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 한번 딱 통과해 두면 안 해도 돼. 대수가 제일 골치입니다. 3바퀴를 돌아도 다시 해야 됩니다. 대수는.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죠? fx를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이제 면적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거 확인했지? 적분 계산으로 a에 얼마, x에 얼마, x 빼기 얼마. 아니지. 4p랑 7p네, 그죠? x 빼기 몇 p? 4p, x 빼기 몇 p? 7p. 왜 4p, 7p? 누구랑? 마이너스 7이네, 그죠? fx는 a에 얼마, x 더하기 7에 얼마, x 빼기 몇 p? 4p. 그 다음에 식은? 그러면 아까 그 2a 적분해서 81이었잖아. 0부터 4p까지 적분한 건 얼마고, 2분의 얼마? 81이고, 0부터 7p까지 적분한 건 얼마고, 적분값은 0이고, 이거 계산을 안 할게요, 그죠? 노가다는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 0부터 4p까지 적분한 건 2분의 81. 그 다음에 0부터 7p까지 적분한 건 0. 그치? 그 다음에 8번도 우리 근접할 수 있어. 많이 봤어. 오직 하나의 극값. 그럼 전에 오직 하나의 극값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 1개. 그러면 그냥 gx 빼기 fx를 만들어. 그럼 h'x가 gx 빼기 fx인데 그냥 구간에 맞춰서 적어. 그럼 내가 h'x를 적어볼게. h'x는 gx 빼기 얼마? 그러니까 fx. 그래서 적으면 어떻게 돼요? a에 얼마? x 더하기 1에서 gx가 a에 x 더하기 1이잖아. 거기서 누구를 빼냐면 빼기 x제곱을 빼. 더하기 x제곱.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0보다 작을 때, 그럴 때 gx는 0이고 0에서 누구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는 누구를 빼? x제곱 그대로 0 빼기 x제곱? 그죠? 0 빼기 x제곱이면 뭐야? 잠시만. 마이너스 1부터 0이죠? gx는 0이고 fx는 얼마? 아직 빼기 x제곱이네. 그럼 x제곱이야? 그치? 그 다음에 누구? 0부터 1까지. x가 0부터 어디까지?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을 때 아직 gx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0 빼기 x제곱 더하기 x니까. 그 다음에 gx는 a의 x 빼기 1이고 거기서 누구? 빼기 x제곱 더하기 x.
오케이, 끝났네요. 그죠?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 그냥. 확정적으로 그려져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구고, x제곱이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누구고, 이렇게 되네. 1은 아니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의 왼쪽과 1보다 오른쪽을 그려야 되는데,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가 되도록? 하나만 되도록. 그러면 왼쪽을 봐. 요 A 값 봐봐. 요거 다시 정리할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에 빼기 a니까 대칭축이 2분의 a 더하기 1이거든? 얘가 대칭축이 만약 뭐보다 작은 쪽에 있다라면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이거 그냥 떨어지죠? 그치? 그치? 얘 만약 1보다 뭐한 쪽에 있다라면 즉 A가 1보다 뭐한 쪽에 있으면 작은 쪽에 있으면 그냥 떨어지죠? 얘도 대칭축 얼마지? 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a가 1보다 작으면 대칭축 이쪽보다 작은 쪽에 어느 쪽에 있는 거니까 a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a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2분의 1보다 큰 쪽에 있는 거네, 대칭축이. 그럼 얘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네. 그쵸?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무조건 성립이네. 그치? 얘는 무조건 성립. 어떤 경우? 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 A가 1보다 작을 때는, 즉, A가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성립. 이거 어디서 푼 기억이 있을걸? 그치? 그럼 이제 오른쪽에 다시 그리면 되지. A가 1보다 뭐 할 때?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대칭축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뭔진 모르지만 오른쪽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호 한번 변하네? 맞죠?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돼? 왼쪽 대칭축은 이렇게 가는데 얘 이렇게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왼쪽에서는? 왼쪽에서는 뭐 하는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다시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 대칭축은 1보다 뭐한 쪽에 대칭축이 1보다 뭐한 쪽에 생겨? 2분의 A 더하기 1이 1보다 크면 A 더하기 1이 2보다 크고 A가 1보다 크지. A가 1보다 크면 대칭축이 이쪽에 생기고 이쪽도 대칭축이 얼만데? 이건데 A가 1보다 크면 대칭축이 어느 쪽?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뭐한 쪽? 큰 쪽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순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뭐 하는 순간까지만. 그러면 결국 A가 1보다 클 때는 얘의 판별식이 뭐이기만 하면 돼? 중근이나 무슨 근? 허근이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지.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어디서 생기고 그냥 떨어지고 A가 1보다 커버리면 정확히는 이쪽을 봐야겠죠? 네. 대칭축이 어느 쪽에서 생겨?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서 생겨버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건 진짜 많이 한 거. 그치?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히 그래프 그려서 범위만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범위만. 대칭축이 어느 쪽에 존재하는지만. 여기 대칭축이 이쪽이 좀 내가 식 제대로 적은 거 맞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맞죠?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그치? 작은 쪽에 있을 때가 문제지. 그러면 a가 뭐보다 큰 쪽? a가 2보다 큰 쪽에서 문제네. a가 2보다 클 때는 판별식. 그럼 a가 2보다 작을 때는 상관없네. 그죠? A가 2보다 0하고 1 사이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냥 다 성립이죠? 0부터 2까지가 다 성립이네. 오른쪽 대칭축 기준, 오른쪽은 어차피 부호가 안 변해. 왼쪽 기준으로 삼아야 되네. 왼쪽에서 X축 아래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 A가 1보다 크다, 작다를 둘 다 해서 대칭축, 왼쪽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1보다 큰 쪽에 있을 때, 작은 쪽에 있을 때.
큰 쪽에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성립, 작은 쪽에 있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 그래서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뭘 기억해라? 코멘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코멘트. 이 문제 자체를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삼영이의 초창기 실패의 원인입니다. 문제의 답을 기억하고 있잖아. 그죠? 삼영아. 문제의 답을 기억하는 건 근시안적인, 이 문제를 다시 볼 일이 없는데, 이 문제를 대학 입시 때 다시 보면 그 답이 얼마인 게 중요하지만, 답 기억 안 나도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나는 처음에 불안했었어요. 첫 시험을 삼영이가 답을 몇 개 잘 외워서 그 답으로 맞춰버리니까, 그죠? 그게 성공의 법칙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그죠? 답을 외우면 안 됩니다. 상황을 외워야 돼요. 코멘트. 그래서 논리를 분석하세요. 그죠? 네. 어렵지만 할 만한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2만 개의 어휘를 익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2만 개를 외울 일이 없어. 이쪽 논리에서는. 진짜 반복되는 반복. 그죠? 그리고 지금 정도 됐으면 다 썼습니다. 다 써. 최신 기법.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진짜 빨리 푸는 스피디한 기법은 다 나올 만큼 다 나왔어. 그래프 분리해서 그리는 거, 곱셈으로 그리는 거, 그쵸? 네. 그래서 복습할 때도 논리를 생각을 해. 기준. 적분에서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짜. 어떤 게 예상 시나리오다라고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가 맞는지를 한번 가봐. 이 시나리오가 아니야? 내가 못 본 그림이 있나? 그림 보는 거나 똑같아, 진짜.